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은 예전에 제가 포트폴리오 몇 장까지 최대로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저 같은 경우는 4장에서 5장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discover, 문제를 발견하고, define, 문제를 정의하고, develop,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다음에 deliver,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이 과정이 확장시켰다가 수렴했다가 확장했다 수렴했다, 이것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UX 프로세스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학원에서 배울 때 대학원 프로세스에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정말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수학 공식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scover, 문제를 발견하고, define, 문제를 정의하고, deliver, 문제를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 있던 걸 아이디어로 해서 그걸 발전을 시키고, deliver, 이 아이디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우선은 여기서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문제일까? 저게 문제일까? 여러 가지를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장시킨 문제를 바탕으로 이 문제는 뭐뭐뭐다라고 정리해 가면서 또 그 내용을 수렴하면서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는 또 크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이거를 발전시켜요. 아이디어를.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또 전달을 하는 거죠. 뭐 유저 테스트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다듬고 구체화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이 과정을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이라고 해요. 더블 다이아몬드 이 방법론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디자인 포트폴리오 합격작 중에 여기 여성방귀를 지키는 호신용 웨어러블 UX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예시로 보여주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예시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까 첫 번째로 디스커버,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뭐 문헌 연구가 될 수 있고, 이 문헌 연구는 뭐 논문 같은 거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지금 시장 현황, 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호신용 이런 웨어러블 UX를 한다 그러면 이 호신용 시장에 지금 어떤 기기들이 나와 있는지 쫙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뭐 스마트 기기로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 어플도 있고, 스프레이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슷한 점이랑 다른 점을 해서 구분을 한 다음에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학원에서만 활용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삼성의 줌이라고나 하죠. 삼성그룹사에서 하는 미팅 관련된 화상 앱 서비스를 같이 발전시키는 과정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화상으로 뭐 대화를 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가 라고 해서 한 10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유럽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시장 영향을 다 분석한 다음에 그 장단점을 구분을 해서 포지셔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서비스 기획을 할 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발견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요. 이것도 직접 기업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고객들이 어떤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다면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심층 인터뷰는 정말 고객이 이 서비스나 뭐 기기, 앱을 사용하고 어떤 점이 불편해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걸 잘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고객의 소리 날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발견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라고 해서 이 서비스가 뭐 그냥 고객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호신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캡스 같은데 연락이 갈 수도 있고 뭐 경찰에 신고가 간다든지 그러한 뭔가 맞물려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단계를 발견 과정이라고 해요. 다음은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예요. 확장을 했으면 이제 수렴을 해야겠죠? 이 과정에서는 뭐 이해관계자 맵이 나올 수도 있고 퍼소나를 선정한다던가 고객 여정 맵, 그리고 문제 그룹핑을 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이해관계자 맵은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만약에 여성 안전 웨어러블 서비스다 라고 하면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그 관련된 관계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문위원들이 있을 수 있고 관련 여성 단체라던가 사설 경비업체 캡스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가 문제이며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모든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이런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하나의 퍼소나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몇 살 정도에 되는 누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상세하게 뭔가 프로필을 적어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고객 여정 맵을 하는 거죠. 이 서비스를 쓸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페인 포인트였고 어떤 점이 터치 포인트였다.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을 곡선으로 매핑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포트폴리오나 여러분들의 그 학생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 UX라고 하면은 프로세스에 퍼소나를 정말 많이 막 두세 장씩 넣어가지고 퍼소나랑 고객 여정맵만 있으면 UX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정말 UX 프로세스 중에 아주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 이것만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정의해 나가고 나면 문제를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다? 문제에도 1, 2, 3, 4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막 떠오를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웨어러블 호신용 기기에 관련된 문제의 정의를 내리면 뭐 이러한 착용성이나 호신 기능이 다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연결이 어렵다. 이러한 네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는 인지를 처음에 좀 주면 돼요. 이게 문제를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 발전에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제 수렴을 했으면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를.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하는 과정과 디자인 컨셉을 잡는 것과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아까 웨어러블 이 호신용 이런 서비스 중에서 디바이스를 이제 뭐 여성용 호신기기인데 왜 액세서리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막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시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어링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러한 팔찌가 되었는지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으로는 뭐 브랜드 컨셉이 뭐 이러한 팔찌 형상인데 뭐 이러한 길을 찾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컨셉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 디자인 브랜드 컨셉과 스토리 이런 것들을 녹이는 과정들이 모두 발전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디자인들이 구체화되면은 이러한 디바이스 가 나올 수 있고 두 줄 팔찌가 나올 수 있고 그 후에 이렇게 함께 쓰이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딜리버 전달 부분에서는 사용자 검증이나 전문가 자문을 하는데, 사용자 검증은 정말로 사용자를 모아서 뭐가 불편한지 살펴보고 그걸 반영을 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전문가 자문만을 구해가지고 먼저 빨리 서비스를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보는, 그래서 고도화로 시켜서 바로 출시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유저 테스트를 해서 불편한 점이 어떤 건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한 부분이고요. 비포 애프터를 반영해서 얼른 출시를 하는 거죠. 오늘은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수학 공식처럼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회사 업무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아주 중요한 공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도 이런 방법론을 적용했다. 마음껏 뽐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숙냥 또 만나요.